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모이면 시작할게. 여유가 생기면 투자해야지. 이런 말들이 기다림을 정당화하는 문장이고 그럴듯하게 들리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수천만 원을 모아둔 사람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만 원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소수점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주식 한 주를 전부 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식도 돈이 부족하면 일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크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입니다. 복리는 시작 금액을 보지 않고 시간만 보거든요. 25세부터 매달 50만 원만 투자해도 평균적인 시장 수익률 기준으로 65세가 될 때 21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며 45세부터 매달 300만 원씩 투자해도 매달 50만 원씩 더 일찍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일단 판돈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대부분의 일을 대신 해주는 거지 큰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월세는 돈을 버리는 거다. 부모 세대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인식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아왔고 그 영향으로 2030 세대 중에서도 월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활용한다면 전세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오랜 기간 묶어두는 경우입니다. 전세 사기 같은 극단적인 위험을 제외하더라도 이 거액의 돈은 그 순간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돈을 받은 집주인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투자나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돈을 왜 내가 아니라 집주인의 자산 증식에 쓰고 있는가? 월세는 돈을 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월세는 유연성과 유동성을 사는 비용입니다. 말로는 참 쉽습니다. 전부 팔았다가 바닥에서 다시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시나리오고 실제로 수백만 명이 이걸 시도합니다. 뉴스를 보고 시장 분위기를 읽고 각종 전망을 참고하면서 이번엔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전문가들도 못 이깁니다. 한 번쯤은 맞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맞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실력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운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년 투자 기간 동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날 10일만 놓쳐도 전체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수천 거래일 중 고작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10일을 놓치는 순간 전략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최고의 날들이 언제 오느냐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그날들은 대부분 가장 최악의 날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폭락이 왔을 때 공포에 팔아버리면 회복 구간을 통째로 놓치게 되며 손실은 확정되고 반등은 남의 몫이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는 항상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시장을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기적인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사는 것, 장기적으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소음을 무시하는 것.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올라타세요. 투자는 처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주식, 채권, 자산 배분, 리밸런싱, 단어부터가 외계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을 금융산업이 원하고 강의파리들이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에게 투자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정장을 입은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줄 필요도 없고 매일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나 ETF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나의 상품만 사도 시장 전체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됩니다. 종목 선택도 필요 없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맞출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전략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세팅하고 잊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상담사를 찾고 고가의 투자 강의를 들을까요? 투자는 원래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너무 오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이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할 때, 사업을 정리하거나 넘기는 과정,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해야 할 때, 여러 계좌에 걸친 복잡한 세금 설계가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고 자산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면 저비용 인덱스 펀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 엔진 구조를 몰라도 차로 출근하고 여행 가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투자는 정비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운전만 하면 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매달 적금 넣을 때 은행 지점장 상담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금액 정하고 자동이체 걸고 잊어버리죠. 장기 투자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금이 제일 안전해. 나는 전 재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서 걱정할 게 없어. 이 말은 주식시장이 무섭거나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현금은 가격이 폭락하지도 않고 뉴스에 따라 출렁이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한순간에 잃을 일도 없죠. 그저 가만히 그대로 있어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금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년 뒤 그 돈의 실제 구매력은 약 9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30만 원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지폐에 적힌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20%에서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키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천천히 손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투자로 손실을 볼 가능성을 피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이라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손실을 선택한 셈이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금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10년 전 5천 원이면 김밥 한 줄에 라면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모든 게 무너져도 금은 가치를 지킨다는 말은 종말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금은 버티고 경제가 붕괴해도 금은 남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가 있었으니 가장 안전한 자산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금은 수천 년 동안 화폐였고 장신구였으며 문명 전반에서 가치저장 수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금을 신뢰하는 정서가 강한 것도 이런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이 항상 안전한 자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 금 역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위기 때 급등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한 번 고점이 물리면 오랜 시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은 2011년 고점 이후 2015년까지 약 40% 이상 하락했고 이 하락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4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하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둘째, 금은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으며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금 투자는 결국 미래에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금을 보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 재산을 금에 맡기는 선택은 안정이라기보다 또 다른 편중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에 수천만 원을 쓰면서 그 선택을 투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마치 언젠가 그 돈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차는 필요합니다. 출근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특히 지방같이 이동거리가 긴 환경에서는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 때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썼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자동차는 구매해서 매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가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해에만 20%에서 30% 정도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의 신차를 샀다면 1년 뒤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는 2천만 원 후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등록비, 기름값, 소모품 교체, 수리비까지 돈은 꾸준히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투자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거나 최소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를 만들 수 있고 주식은 배당을 주며 사업은 이익을 만듭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결국 처음 지불한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되팔 수 있는 자산일 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클래식카, 수집용 차량, 한정 생산된 희귀 모델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출근을 위해, 가족 이동을 위해, 여가와 일상을 위해 현대, 기아, 테슬라나 중고 수입차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비이고 도구이며 감가상각이 예정된 자산이지 투자는 아닙니다.